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개죠 에코 모드,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까지 4개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마다 변화가 좀 뚜렷한 편이에요. 특히 스포츠 모드는 여기 뒤에 버킷 시트가 이렇게 딱 조여주면서 운전자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운전대 조금 더 무거워지고 계기판 바뀌고 변속기도 조금 더 저단을 더 적극적으로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속할 때 이런 변화가 뚜렷하죠. 그러면 고속주행 실력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뻥 뚫린 길을 시속 한 100km 수준으로 달리고 있는데 네, 뭐 안정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승용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SUV임에도 무게중심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뒤뚱거리는 느낌이 적네요. 실제로 차 전고가 낮죠. 차 너비도 1975mm로 굉장히 넓어서 노면을 굉장히 잘 붙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노면 소음도 저속에서 느꼈던 바와 달리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들어줄 만한, 굉장히 괜찮을 만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차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 바로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죠. 카메라로 노면을 읽고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노면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댐퍼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 서스펜션 댐퍼를 조절해서 만약에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정보랑 카메라가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을 딱 치고, 이제 차가 방지턱을 치면 이렇게 쑥 솟잖아요. 그때 솟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댐퍼를 딱딱하게 굳힙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조금 더 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 지금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넘어 볼게요. 속도는 한 30km. 자. 오, 확실히 뭔가 억제하는 게 드는 게, 서스펜션이 눌린 다음에 앞바퀴 이렇게 딱 튕겨져 올라가잖아요. 그 스프링의 반동 때문에. 그때 댐퍼가 꽉 억제고,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뻥 튕기려 할 때 그걸 잡아주는 성능이 확실히 있습니다. 진동 저감 효과라고 하죠. 이게 사실 스프링을 제어는 하지 못해요. 스프링은 철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이죠. 대신에 댐퍼는 전자제어로 작동하다 보니까 댐퍼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는, 풀어줬다 억제했다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아우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서스펜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차급에서는 에어 서스펜션 많이 써주거든요. 근데 GV80는 에어 서스펜션 써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네시스 전체가 다 그래요. G90마저도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현대차가 에어 서스펜션 썼어요. 다이너스티에도 있었고요, 구형 에쿠스에도 들어갔었고, 신형 에쿠스, 그리고 이전 세대 K9도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을 썼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 왜 빠졌을까요?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그 차를 타시는 분들, 저도 지금 에쿠스를 타는데 그 차를 타시는 분들이 모두 코일 스프링을 다 바꿨어요. 왜냐면 에어 서스펜션이 잘 터져요. 고장이 나는데 또 수리비가 정말 비쌉니다. 그게 현대가 개발한 제품이 아닌 사다 쓰는 제품이어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멀쩡한 에어 서스펜션을 끼고 있는 사람도 일반 코일 스프링을 바꿔서 그냥 마음 편하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현대차에서도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좀 지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의 강점은 뚜렷하죠. 잔진동 같은 거, 이런 철제 스프링이 생기는 잔진동, 반동, 이런 걸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은 고급차, 뭐 벤츠 충분히 엄청나게 쓰고 있죠. 제네시스도 이제 조금 더 다음 세대 G90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 좀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GV80의 V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Versatile이라고 약간 다재다능한 이런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Versatile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오프로드에 직접 가지고 왔어요. 뭐 대단한 오프로드 아니에요. 에어 서스펜션도 없는 일반적인 SUV다 보니 약간 연한 오프로드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 성능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 중에서는 가장 진보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갔거든요. 뒤쪽에 ELSD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 들어갔죠. 일단 먼저 지금 자갈길에 달리고 있어요. 자갈길에 달릴 때 이런 주행감, 승차감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무르게 조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잔진동에도 잘 대응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속도를 좀 내서 달려볼까요? VDC를 끄고, 오케이, 스포츠 모드로 놓은 다음에 달려볼게요.
이 차가 아무래도 지금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갔죠. 이런 느낌. 잘 도네. 확실히 재밌네요. 약간 드리프트 비스무리하게. 근데 여기서 많이 하면 휠 망가지니까 약간 연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래 사면 한번 올라보도록 할게요. 이 차가 강점을 보이는 게 H매틱 4륜 구동 시스템도 있지만 이 LSD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최초예요. 이게 뭐냐면 LSD가 이게 보통 그냥 디퍼렌셜 기어가 있으면 한쪽이 이렇게 떠버리면 그쪽으로 동력이 다 가거든요. 근데 LSD가 달리면, 차동 제한 장치가 달리면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가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인데, 이 LSD는 조금 더 전자적으로 더 똑똑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지금 뒤쪽에 이 LSD가 있기 때문에 앞뒤 동력 배분, 그리고 뒤쪽은 좌우 동력 배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모래 사면을 한번 지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고가 높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네요. 잠깐만, 너무 잘 가는데? 조금만 더 어려운 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샌드 모드도 아니고 VDC까지 다 꺼놓은 상태예요. 약간 더 경사 심한 대로. 잠깐, 못 가면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샌드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터레인 모드 누르고 샌드 키고 VDC는 다시 온 상태 만들어 놓고요. 스포츠 모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죠, 사실. 근데 지상고가 은근히 높네요. 이게 사실 아래쪽에가 언더커버를 다 쳐놨어요. 이 차가 아주 평평하게. 그래가지고 뭐 암이 걸린다든가 이런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 샌드 모드로 하면은 좀 더 4바퀴 동력을 부드럽게 하고 앞뒤 50대 50으로 동력 분배를 해줍니다. 자, 여기 한번 정지했다 출발해 볼게요. 정지했다가 출발. 잘 가죠? 확실히 샌드 모드로 했을 때 더 알맞은 이 세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스노우 모드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스노우 모드 이런 거 설명드리면은 스노우 모드도 갑작스럽게 충격이 이렇게 출력이 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방식이고, 마지막 머드 모드는 조금 더 큰 힘이 조금 더 세게 나와주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정복한 것 같은데? 정지 출발까지 했으면 뭐 끝났죠 뭐. 재밌으니까 다시 가봐야지. 재밌어. 갤로퍼 오너라 오프로드는 뭐 많이 다녀봤습니다. 옛날 레토나 오너기도 했고. GV80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입니다. 지금 G90보다 더 진보한 시스템이 들어갔거든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써서 여기 운전대 오른쪽으로 조절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켜지네. HDA가 켜지네요. 위치를 확인하고 80km.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토로 달므로써 모든 기능이 다 켜집니다. 여기에 HUD에 다 켜져요. 네, 여기서는 지금 운전대를 잠깐씩 놓아도 될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런 시스템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 차들도 다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뭐 코나 이런 것도 될 정도인데, 이 차의 강점이 뭐냐면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뭐냐면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습관을 얘가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반자율주행 모드로 달릴 때 그거랑 똑같이 제가 하는 걸 따라서 한다고 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 제어를 하죠. 그래서 제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방식이죠. 또 다른 특징이 왼쪽에서 뭐 큰 트럭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이 차가 차선 중앙만 쫓지 않고 오른쪽으로 편향주행을 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더 이런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차선 변경도 방향지시등만으로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밟지 않고 있는데 뭐 잘 돌아갑니다.
사실 제가 코너가 더 심한 데서도 많이 써봤는데 코너가 심한 데서도 아주 똑똑하게 잘 쫓아갑니다. 역시 뭐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의 혜택을 제대로 받았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길은 현대차가 정말 잘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한번 써보면 끌 수 없는 그 정도로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체 구간에서 이렇게 발만 왔다 갔다 안 해줘도 정말 편합니다. 뭐 운전대는 잡아줘도 돼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뭐 이 차는 다 하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일반 차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주면 이렇게 저속으로 갈 때, 지금은 70km라서 저속이 아닌데 한 20km, 30km로 갈 때 보면 이렇게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 옆구리가 보일 때 차가 인식을 못해요. 저속에서 끼어드는 차까지 인지해서 속도를 줄이는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속이나 고속에서나 이런 주행 기능 굉장히 똑똑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앞에도 차가 있었고 주변에도 차가 있는데요, 여기 HUD에 그 차가 어디 있는지 다 보여줘요. 여기 3D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 가상으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한번 운전대를 놓고 얼마나 있다가 경고를 하는지 볼게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핸드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영상으로 제가 시간을 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경고가 떠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엔 그냥 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벤츠나 BMW 이런 애들은 정지 제동하면서 비상등 켜고 위급 상황임을 확인하고 아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해제되네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죠. 오메, 차선을 그냥 이탈해버리네. 이거 끝에까지 좀, 만약에 제가 이거 켜놓고 만약에 정말 자면 안 되지만 실수로 자버렸다, 사실 경고가 뜨면 웬만하면 깰 거예요. 근데 뭐 졸도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꺼져버리면 좀 위험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제가 이렇게 앉아봤을 때 제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다시 다 기능을 다 켠 상태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코너들 굉장히 잘 돌아가요. 뭐 저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 사실 뭐 운전자 감시 아래에 꼭 이렇게 사용해 줘야 된다는 점, 아직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죠.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다시 경고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HDA가 꺼졌어요. 크루즈 컨트롤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요. 이렇게 이탈은 방지를 계속 해주죠. 근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은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HUD에 제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홈 들어가서 홈 2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화면 굉장히 예뻐서 좋더라고요. 여기 지도도 나오고요, 여기 미디어 상태, 그리고 대기질 정보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5.5km야 직진해야 나오겠네요. 현재 상황에 내가 가는 길 이런 게 나오네요. 차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로 변경을 딱, 호호호, 차로 변경을 지가 이렇게 딱 옮겨오네요. 자, 1km 앞에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과연 우회전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증강현실이 코너를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 제네시스가 좀 약간 과시하는 용도로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넣기 애매한데, 근데 현대차 내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미 여기 유리창에 쏘는 기술까지 다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비싸서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자, 드디어 우회전을 합니다. 과연 완전 우회전도 아니에요. 차선 변경 수준의 우회전인데 과연 보여줄까요? 야, 왜 안 보여줘? 이거 보이시나요? 보여요? 이거 그냥 내비게이션에 화면 보여주는 수준. 아직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이거 이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면서 빨간색으로 딱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앞차와의 충돌까지도 경고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증강현실답게 잘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제네시스 GV80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사실 도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성능 엿볼 수 있었고요. 올로드에서도 이 후륜구동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주행 성능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현대차 제네시스가 가장 잘해주는 이런 풍성한 편의 장비와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이런 것들로 해서 제네시스 GV80 굉장히 뚜렷한 경쟁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시작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작 가격은 3.5 터보 모델 기준 6,587만원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편의 장비 다 집어넣어서 9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이런 편의 장비들을 골라 넣어서 경쟁력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로드 테스트 제네시스 GV80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